경향신문 3면도 보여주십시오. 더 강력해진 새 최상병 특검법 수사할 것 윗선 겨눴다, 이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하고 법사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새 특검법안에는요, 훨씬 더 강력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겁니다. 요건 참고삼아 그냥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 특검법안은 앞선 특검법과 달리 외압 의혹은 물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찰, 공수처, 군사법원 등으로 쪼개진 수사 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압을 어떻게 행사했는가 이 부분이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상병 수사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그 혐의자들과 관련돼 있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엔 그거 다 갖고 오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특검법안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죄로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원 대령에게 죄를 더 묻지 않고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검 인력 규모는 두 법안이 같지만 공수처는 능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뭐 그만둔 사람까지 하면은 공수처 정원이 검사가 25명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18명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수사팀에는 검사가 6명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특검 수사관을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 검찰의 검사 20명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검사 6명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수사하는 인원은 뭐 3명이다 4명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비교를 하면 104명 대 한 뭐 10명도 안 되는 거죠. 밑에 수사관도 있을 테니까 이 정도 규모 차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특검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새 특검법은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이종섭, 임성근, 최상병 청문회 출석, 대통령실도 나오라.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출석, 두 사람이 출석하는 것도 참 관심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고, 외압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이 다 동원된 게 보이잖아요.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빨리 수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오는 거고, 사실 동아일보도 오늘 보도했지만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10여 차례 대면 보고도 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개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대면 보고한 부정할 것까지. 수 없으니까 화내고 질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나와라. 네, 나와야 된다. 거짓말도 뻔뻔해야 돼. 경로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그렇게 싹 바꿔도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않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쭉 이렇게 큰 쟁점들,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죠? 한동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거기에만 온통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 네,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여당에서. 전당대회 때 어디 아니냐 아니냐 이것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한동훈 출마 임박에 친윤, 검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공세. 드디어 이제 터질 게 있을, 그러니까 예상 가능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전대 룰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7월 23일 날 전대를 치르는 걸로 돼 있고, 그 결선 투표 기준인 거죠.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안 가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24, 25,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쯤 되려나요? 24, 25이면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후보 등록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거면은 주말 중으로는 뭔가 출마 선언을 해야겠지? 그 얘기 딱 그 정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딱 무르익고 데드라인이 딱 정해지니까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을 팍 하고 공격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소위 찐윤 이철규 의원이 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거는 하나의 프레임이자 당원 모욕이다.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네. 지금 안철수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안 하겠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네. 해서 예.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계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두고 한동훈 대항마설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경원 특보단이 지금 출범을 해가지고 네. 뭔가 이 전열 정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이 친윤계 핵심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로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면 다를 수 있다. 지금은 뭐 지지율도 높고 하지만 이철규 의원이 동아일보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원 여론조사도 안 해봤는데 왜 어디아니라고 하느냐. 선거 결과 뚜껑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깝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아니냐.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배신자로 가는 거죠. 한동훈은 배신자야. 이렇게 하는 거고 친윤 핵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선거 실패에 책임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을 만나보면은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주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윤 의원들도 있다. 네, 그래서 특히 생방송 TV 토론에서 최상병 특검법이나 용산과의 관계 등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쟁자들이 계속 파고들 것이고 결선 투표에서 1대1로 붙으면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여러 가지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친윤계에서는 어쨌든 뚜렷한 당권 주자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나경원 의원이 확실한 또 친윤계인 건 아니잖아요. 네. 친윤계이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친윤계가 아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나 의원이 잘해.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확실한 친윤계는 어디서 밀어넣을 것이냐? 네. 최고위원 출마.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최고위원 출마로 견제를 하게 될 것이다거나 아니면은 한 위원장이 자기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어떻게 출마시킬 거냐, 이걸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서서 한동훈 위원장 측은 좀 자기는 러닝메이트 이런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자기 측 인사들을 최고위원이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한 3-4명 꼬셨다.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 지명직 2명, 한동훈 위원장 9명이니까 최고위원 전체가 다 합치면은 지도부가 9명이니까 당대표 자기, 지명직 2명, 그럼 3이잖아요. 거기다 셋만 더 얹으면은 6명, 6대3 구도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